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개인 임대사업자들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불가다 보시면 돼요. 이게 통과되면. 엄청나게 이것도 큰 이제 폭발력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시청 최고수가 바라보는 개정세법 두 가지 내용 강의를 부탁드리는데 노하우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세법 개정안 되기 전에 고객 만나야 되고 계약 체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울법인지역단하고 강남법인지역단 이 강의를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또 강의하면서 이거 세제 개편안이 올라오면 쓸 수 없는 카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유심히 보는 게 딱 세 꼭지입니다. 세 꼭지. 세 꼭지가 우리가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대표님에게 도움이 되는 전달할 수 있는 꼭지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대표들이 치명적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할 수 없는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 될 내용들 중심으로 전달해 줘야 된다. 그 내용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이거예요. 지금 그동안 제가 컨설팅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컨설팅 했던 내용 중에 제가 초고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비밀스러운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했던 공개되지 않는 내용들이 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렇게 컨설팅을 해도 주주에게 과세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주에게 과세할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5가지 항목만 해서 특정 법인의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주주, 손자녀들이 이익이 분여됐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낸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다. 5가지 항목으로 6이 붙었다. 세법 개정안에 6 해가지고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분여된 경우를 해서 6번을 추가했다는 거죠. 자본거래라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자본금을 늘리고 줄이고 자본금이 40억이 되는 게 4억으로 줄어들었죠. 이런 행위를 해서 이익이 분여됐을 때 특정 법인에 그 주주에게도 과세한다는 세법 개정이 나왔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제가 처음에 이거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에요. 이거 여기 보시면 현행은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가 아까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5가지였는데 한 가지 6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세법 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서는 이러한 좋은 비법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없다요? 없게 됐다는 거죠. 하더라도 주주에게도 증여세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진행을 하면 제가 아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대표님들이 가져갈 수 있냐면요. 상속세 50%에서 규모가 20% 법인세는 20% 세율로 낼 수 있고 자녀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법인 돈 갖고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꼭지. 두 번째 꼭지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시중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을 했어요.
중소기업 범위를 어떻게 조정했냐? 중소기업이라도 그동안 소비성 서비스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 안 해줬어요. 소비성 서비스업이 뭐 모텔을 운영한다라든지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안 해요. 어디서?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조세특례제한법이 뭐냐?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법령이 주로 많거든요. 지원해줘. 혜택이 많아요. 세제 혜택이라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은 안 해줬어요. 중소기업 범위에서 뺐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보면 뭐가 하나 올라가 있냐? 부동산 임대업도 중소기업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기업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 이게 뭐 임대법인이거든요. 여기도 안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을 안 보면 소비성 서비스업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이 이렇게 체계가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개인 임대사업자들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불가다 보시면 돼요. 이게 통과되면. 엄청나게 이것도 큰 이제 폭발력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통해서 주식을 바꿔서 주식을 가지고 감자를 한다라든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준다라든지 뭐 이런 플랜을 많이 진행을 해왔거든. 그리고 소득세 절세 효과도 있고.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있죠. 개인 임대사업,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개인 임대 사업자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인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하죠. 이게 법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법인을 전환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소유권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양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이라고 이야기해요. 양도를 했을 때 법인에서는 이게 100억짜리라고 그러면 100억에 판 거죠. 100억을 취득했죠. 그러면 이 대표 개인은 법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100억을 현금으로 받아야 돼요. 현금을 100억으로 받으면 포괄양수도라 그러고 현금을 주고받았으니까. 근데 현금이 없어요. 법인회가. 그런 경우는 뭐를 할까요? 주식으로 교부를 해줍니다. 그걸 보고 현물 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포괄양수도와 현물 출자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는데요. 자, 이 법인전환을 할 때 여기서 거래비용이 발생돼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사장님이 취득가가 오래전에 취득을 해서 취득가가 30억이에요. 30억. 취득가가. 그런데 이게 감정가액이 100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차익이 얼마 발생됐어요? 차익이 70억이 생겼죠. 이게 파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70억에 대해서 뭘 내야 될까요? 양도세를 내야 돼요. 양도세 45% 내야 돼요. 45%. 뭐 장기보유 특별보유 공제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단순 계산하면 70억에 45%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암산 잘하시는 분들 빨리 한번 해보세요. 얼마예요? 31억 5천. 약 한 30억 정도, 31억 정도 나오는가요? 예. 31억 정도를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 사장님은 31억을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양도세. 지금 주식으로 받았는데 31억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전환 하고 싶어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부에서 개인 사업자들 법인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기업으로 법인으로 가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한다라는 이런 게 했을 때 혜택을 준 거예요. 그 혜택이 어디가 있냐면 조특법에 나와요. 조세특례법.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했을 경우에 양도세를 지금 사장님이 내지 말고 나중에 법인에서 이 부동산을 처분할 일이 생겼을 때 법인에서 내면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양도세 2월 과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뭐죠? 사장님은 현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법인전환이 가능한 거죠. 이 규정을 통해서 법인전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되는 업종이 있었어요. 아까 안 되는 업종이 뭐였었냐면 여기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시켰어. 소비성 서비스업.
이거 안 해줬어요. 이거 양도세 이월 가세 안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 보니까 범위에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도 쑥 들어가 있죠. 여기 같이 1이 있었는데 이제 2가 들어가죠. 부동산 임대업. 3이 뭐가 들어가요? 여기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 이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법인인데 법인 전환 안 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또 그러잖아요. 이건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도 있고요. 이게 중소기업 간 통합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인이에요. 여기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는데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요. 법인과 법인끼리 통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인과 개인사업자끼리 통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미 법인이 있잖아요. 이런 법인이 소규모 법인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세법 개정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게 사장님들이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자들 방법이 없어요. 이제 부동산 승계하려고 그러면 부동산 처분해서든가 현금 딱 자녀한테 딱 챙겨주든가 두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올해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는 뭐가 있죠? 법인 전환을 통한다든지 해서 주식을 전환한다라든지 주식을 분할 증여한다라든지 이런 얼마든지 방법을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법 개정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득세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법인 전환해보는 소득세가 사라져서 그런 이제 건강보험료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런 방법들이 다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지금 개인 임대사업자들 지금 다니면서 사장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세법 개정이 왔으니까 진행하려고 그러면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시 양도세 2월 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양도세 2월 가세 안 해준다는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월 가세가 불가다라는 거고요. 개인 임대사업자 법인 전환을 이제 제한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그동안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서 자본거래라든지 주식을 활용해서 절세 전략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하다. 그래서 부동산 이제 사업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아니고 세금 다 내라 이런 취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비상이 걸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이 내용이에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주면 토지가 부동산이 넘어가니까 거래 비용이 나오죠. 그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세를 안 내고 법인이 처분했을 때 낼 수 있도록 2월 가세 조치를 해주고 있다 현재. 근데 이게 세법 개정이 이렇게 돼 있죠.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사업을 양수자했을 때 양도세 2월 가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임대사업, 이게 임대사업도 이제 들어갈 통과된다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도세 2월 가세 규정에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해가지고 열거했죠. 호텔 및 여관의 주점업 이런 거 지금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죠? 부동산 임대업을 열거를 시키겠다라는 이렇게 세법 개정 취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간 통합할 때도 여기서 보시면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서 할 때 양도세 2월 가세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업종 아까 그 업종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진행하시려 하면 지금부터 빨리 진행하셔야 된다. 특히 현금 주고 받는 건 얼마 안 걸리지만 개인사업법 현물 출자 방식으로 하는 것은 법원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그러면은 되게 오래 걸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6개월 가버리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전환에 대한 계약 기준일이 언제냐를 보고 전환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가가 늦게 나오더라도 지금 빨리 서두르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2월이 아니고 11월로 해놨을까? 11월 이후 불가라고 해놨을까요? 이게 진행하려고 그러면 총 10단계 정도 있다 그러면 이게 전 프로세스 진행은 약 45일 최소 걸립니다. 모든 게 준비가 됐고 스탠바이가 다 끝난 날부터 실행한 날로부터 45일이 소요돼요. 근데 12월 달에 의사결정을 해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의사결정을 늦어도 11월에는 해서 진행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거 이제 이야기하니까 제가 요즘 다니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대표님들이 그래요. 우리 회계사님하고 하겠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우리 세무사님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시려면 하시라고 그러세요.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실행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든 전체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해보면요. 1부터 10단계라면 1부터 3단계까지가 회계 영역입니다. 회계사 영역이에요. 4부터 8까지가 법무, 상법 영역이에요. 그리고 8부터 9, 10까지가 세무 영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전문 영역이 한 4개 정도 영역이 감정평가 영역까지 한 4개 정도 영역이 같이 컨설팅이 협업이 돼야만이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한쪽에만 딱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4개 영역의 파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실행을 많이 또 해봤기 때문에 케이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저희 세미나장에서도 이제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세미나장을 잘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